뇌졸중과 삼킴장애. 뇌졸중 후 삼킴장애는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언어 재활사와 함께 뇌졸중과 삼킴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앞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뇌졸중 환자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쉽게 잘 삼킬 수 있도록 식단이나 식사 자세를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하답니다. 자, 그럼 삼킴장애를 예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킴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식이법과 자세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이법이란 삼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음식의 특성을 조절하는 방법이고, 자세법이란 안전하게 삼킬 수 있도록 음식을 삼키는 자세를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식이법은 음식의 양, 농도, 온도, 맛 등을 조절해서 삼킴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피라미드를 보시면 삼킴 장애의 단계에 따라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 음식의 형태가 권고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씹는 것이 어렵다면 고체 음식을 믹서기에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씹지 않고 드시기를 권장해드리고,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 자주 살에 걸린다면 점도 증진제 등을 사용해 걸쭉하게 만들어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 증상에 따라서 권장되는 음식 형태가 다를 수 있으니 식이 조절은 반드시 전문적인 평가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세법은 음식을 삼키는 자세를 조정해서 음식물을 안전하게 삼키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자세로는 고개 숙이기, 고개 기울이기, 고개 젖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킬 때 자주 살에 걸린다면 고개 숙이기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편마비가 있을 때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거나 옆으로 돌리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음식물을 목 뒤로 보내기 힘든 경우에는 고개 뒤로 젖히기가 권장됩니다.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식이법과 자세법을 채택하면 삼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증상별로 적절한 식이법과 자세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뇌졸중 후에 입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음식을 입안에서 조작하기가 어렵다면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혀나 턱의 움직임이 힘들어서 입안에서 음식을 삼키기 좋은 크기와 형태로 만들지 못하면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두부나 계란찜, 으깬 감자처럼 씹지 않고도 삼키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을 권장합니다. 음식을 입안에서 조작하기가 어렵다면 믹서기로 간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 주스나 토마토 주스처럼 믹서기로 갈아서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는 음식을 권장합니다. 입안에서 음식을 잘 조작하지 못하면 적절한 시점에 음식물을 목 뒤로 넘겨서 삼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는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 음식을 삼킨 후 3초 동안 기다려줍니다. 단, 살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세를 피해주세요. 편마비가 있어요. 편마비로 인해서 한쪽 입 또는 목구멍의 움직임이 불편하다면 음식을 제대로 삼키기가 어렵고 살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자세를 권장합니다. 고개를 마비된 쪽으로 돌리면 음식을 온전한 쪽으로 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오른쪽에 마비가 있다면 음식을 입에 넣고 오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 자세에서 음식을 삼켜주세요. 반대로 신체 왼쪽에 마비가 있다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삼켜주세요. 편마비의 경우 또 다른 자세법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 중력에 의해 온전한 쪽으로 음식이 내려가 안전하게 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 오른쪽에 마비가 있다면 음식을 입에 넣고 마비가 없는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인 자세에서 음식을 삼켜주세요. 반대로 신체 왼쪽에 마비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여서 삼켜주세요. 알약을 삼키기가 어려워요. 알약을 삼키기가 어렵다면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드세요.
알약을 잘못 삼키면 목구멍에 걸려 살해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알약을 가루로 만든 다음 수저에 얹어서 물에 섞어 삼키면 도움이 됩니다. 단, 가루로 만들면 약효가 떨어지는 약이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물을 마실 때 살에 쉽게 걸려서 알약을 삼키기가 어렵다면 걸쭉한 음식과 함께 알약을 삼키세요. 물 대신에 그릭 요거트처럼 걸쭉한 음식과 함께 알약을 삼키면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실 때 사래에 걸려요. 물을 마실 때 자주 살해에 걸린다면 걸쭉한 음료를 드세요. 물처럼 묽고 흐르는 액체보다 걸쭉한 음료를 드실 때 살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 주스나 토마토 주스처럼 물보다 농도가 높은 걸쭉한 음료로 수분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물을 마실 때 자주 살해에 걸리는 경우 보조 도구를 사용하세요.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 고개를 뒤로 젖혀서 삼키면 더 쉽게 살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코 부분이 잘린 컵이나 빨대가 달린 컵, 일자 빨대, 티스푼과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마시면 살해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을 먹을 때 사래에 걸려요. 국을 먹을 때 자주 살해에 걸린다면 음식의 농도를 통일해 주세요. 국에는 콩나물이나 버섯처럼 고체로 된 건더기와 묽은 액체로 된 국물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농도가 다른 음식들을 한 번에 먹으면 살해의 위험이 더욱 높아져요. 예를 들어 국에 들어간 건더기를 씹다가 국물이 의도치 않게 먼저 목구멍으로 흘러 넘어가면 살해에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음식을 삼키기 쉬운 한 가지 농도로 통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식을 삼킬 때 사래에 걸려요. 식사 후에 목소리가 변해요. 음식을 삼킬 때 살해에 걸리거나 식사 후에 목소리가 변한다면 음식을 걸쭉하게 만드세요. 꿀꺽 삼키기 전에 음식이 저절로 목구멍으로 넘어가거나 삼킬 때 기도가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살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살해에 걸려 기침이 나지 않더라도 삼킨 후 목소리가 변한다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점도 증진제로 음식을 걸쭉하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점도 증진제는 보통 가루 형태로 음식에 섞어서 점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점도 증진제 사용은 개인의 삼킴 문제에 따라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삼킬 때 살해에 걸리거나 식사 후에 목소리가 변한다면 고개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삼켜주세요. 똑바로 앉아서 음식을 입에 넣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 턱을 당긴 자세에서 음식을 삼켜주세요. 음식을 삼킨 후 목에 걸린 느낌이 들어요. 음식을 삼킨 후 살해에 걸리거나 이물감이 있다면 믹서기로 간 음식을 드세요.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살해에 걸렸거나 목구멍에 음식물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목구멍에 걸리거나 끈적이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바나나 주스나 토마토 주스처럼 믹서기로 간 음식을 권장합니다. 음식을 삼킨 후 살해에 걸리거나 이물감이 있다면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삼키세요. 똑바로 앉아서 음식을 입에 넣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 턱을 당긴 자세에서 음식을 삼킵니다. 삼킨 후 목소리를 가다듬을 때처럼 기침을 하시고 침을 한 번 더 꿀꺽 삼켜서 잔여물을 제거해 주세요. 한 입씩 삼킬 때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목구멍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고체를 삼킨 후 액체를 삼켜주세요. 식사 시 고체 음식을 삼킨 후에 액체 음식을 삼키는 순서로 번갈아 삼키도록 합니다. 고체 음식을 삼킬 때마다 액체를 삼키게 되면 액체가 음식물과 함께 내려가면서 잔여물이 남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안의 감각이 둔해요. 구강 감각이 떨어졌다면 차가운 음식을 드세요. 입안의 감각이 무뎌지면 음식을 조작하고 삼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음식으로 입안을 자극하면 구강 감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강 감각이 떨어졌다면 신맛의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에 식초나 레몬즙 등으로 신맛을 가미해서 입안을 자극하면 구강 감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이 자주 말라요. 구강이 건조하다면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구강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젖은 거즈로 입안을 자주 닦아주세요.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강 스프레이 또는 연고,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강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뇌졸중 환자분께서는 사례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강이 청결하지 않으면 폐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식사 전후에 양치를 해서 구강을 깨끗하게 하고 젖은 거즈로 입안을 자주 닦아주면 구강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거즈에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만약 삼킴 장애가 의심된다면 의료기관의 전문가나 언어재활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삼킴과 삼킴장애에 관한 새로운 영상들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한 삼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